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입니다. 평생 동안 월급의 노예로 살 것인가? 와, 무시무시하네요, 제목이. 아니면 스스로 해방시킬 것인가? 부제입니다. 조금 간질간질하긴 한데, 별의 순간을 포착하고 실행하라. 이것을 깨닫고 실행, 행동해야 한다라고 제가 조금 거창하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참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참 업무 참 힘들죠, 요즘에. 물론 취직도 힘들고, 요즘에 젊은 분들께는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의 문이 힘들다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힘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 또 여쭤보면, 저도 예전에도 그랬었고, 직장의 노예, 또 업무에 파묻혀가지고 사시고 참 힘들죠. 사장과 CEO, 또 회사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일하는 워커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월급의 노예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방시킬 것인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또 예전에 제가 신사임당님이라든지 예전에 램군님 영상이라든지 제 초창기 영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원룸 건물이죠, 여러분들. 다가구 건물이라 그러는데, 제가 예전입니다. 예전에 2014년도 그때 당시였는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이 원룸 건물에, 2층 원룸 건물에 전세로 사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와가지고 어머니 집에 방문 드릴 때 한 번씩 가가지고 뭐 한 번씩 여기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제 여기 그랜저 XG 사진인데, 제 차를 이렇게 딱 몰고 이렇게 딱,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밑에 필로티 주차장이고, 주차를 딱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저 위에서, 주인 세대라 그러죠? 그 위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차 대지 마라고 제가 확실히 들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랐죠. 저한테도 뭐 한지 몰랐고, 뭐 어디 다른 사람한테 뭐 누가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시끄럽나 해가지고 차를 딱 떼고 내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 차 대지 마라 했잖아 라고 위에서 들리더라고요, 제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을 나와서 위로 딱 쳐다봤죠.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6살, 7살 됐나? 초등학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가 저를 바라보면서 거기 차 대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쭉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모인 것 같아요. 엄마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또 쳐다보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층에 여기 제가 뭐 부모님 만나러 왔다 하니까 쓱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때 뭘 느꼈냐면, 2014년도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제가 2011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가 원룸, 다가구, 그러니까 월세 받는 이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 전세로 사시고, 야, 내가 저런 꼬마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내 땅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서름을 받아야 되나? 저는 당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올라가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전세 보증금 얼마냐? 총 얼마 지금 여기 전세로 살고 있냐? 그래서 얼마로 사시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합쳐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통해서 내가 벌어온 돈 합쳐가지고 또 대출 내서, 엄마 이렇게 힘들게 전세로 여기 계속적으로 살지 말고, 힘들겠지만 이거 뭐 사시면서 또 세입자 관리도 하고 뭐 여기 사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아니, 이왕 어차피 여기서 전세로 살 바에는 주인세대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물론 대출 이자 내고 세입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합쳐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자, 이렇게 돼서 요 기간부터 6개월 안에 처음으로 제가 다가구 원룸 건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요때 요 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거나 아마 저 뒤로 갔겠죠. 제가 원룸 건물을 처음으로 투자했었던 계기, 요 꼬마, 요 6, 7살짜리 꼬마가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 차 대지 마라고 충격을 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일이 나중에 추후에는 원룸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네가 나를 강하게 했구나, 요런 순간이 있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원자력 발전소 제가 근무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고, 저는 그 근방에 발전소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오지죠. 다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고 상당히 시골 지역이고 멀게
도시 지역과 멀게 사는데, 그래서 여기 그 근처에 사택이라고 그러죠. 사원 아파트를 직장인들, 그러니까 그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기에 직원들 들어가서 살아라고 복지 차원에서 집을 빌려줍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대료 내면서, 관리비 내면서 살아라는 것을 의미해서 요런 아파트 5층짜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옆에 사진과 비교를 해놨죠. 일반 아파트와. 제가 이걸 왜 비교를 해놨냐면 2010년도 11년도 처음에 제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게 만들게끔 만들어줬던 이 사건 계기가, 예전에 저는 총각대 시절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파트 살고, 여기 사원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내면서 내가 돈도 많이 필요도 없네, 여기 그냥 회사에서 지원해주네, 너무 공짜로 살게 돼서, 거의 공짜니까 너무 좋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적금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사원 아파트 사시다가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 있죠. 내 일반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31살 때, 30살 때. 근데 대화 주제가 완전 다른 거죠. 여기 사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다수의 선배님들은, 야, 오늘 가서 한잔 하자, 여기가 좋네, 또 캠핑 얘기하고 차 산 얘기하고, 전부 다 돈 쓰는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쓰고 오늘 가서 즐겁게 놀고 먹을까.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얘기가 그런 대화 주제였다면, 오른쪽에 나가셔가지고 내 아파트를 살고 대출을 받아서까지 대출 이자 나가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대화 주제가 완전 다르더라는 얘기죠. 야, 지금 우리 아파트 여기 샀는데 말이야, 다음에 분양을 저기를 한대, 여기 지금 호가가 이 정도 올랐대, 여기 지금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고 매물 개수가 어떻게 되고 매매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고, 야, 지금 대출 이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또 투잡을 뛰고 있고,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애들 교육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학군이 좋고, 완전 다른 얘기를, 딴 세상이라더란 얘기죠.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어떤 한쪽은 완전히 소비 지출적인 이야기, 거의 생산적인 이야기가 아닌 완전 그런 쪽 얘기, 돈 쓸 궁리, 차, 캠핑, 먹고 놀고, 이렇게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쪽 분들은 완전 다른 얘기 하더라는 얘기죠. 재테크, 투자, 또 학군, 애들 어떻게 또 키워 나갈 것인가, 대출이자 어떻게 나가고, 이런 어떻게 다음에 어느 쪽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이쪽이 더 뜬다더라, 저쪽이 또 신규 분양한다더라, 아차 싶으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내가 이쪽 무리에, 왼쪽 무리에 내가 섞여 있다면 영원히 발전이 없겠다. 어떻게 보면 사원 아파트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대출이자 내고 내 돈 써면서까지 밖으로 도시로 나가가지고 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몇 년 후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지고 내 자산이 늘어났더라. 근데 오히려 사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빈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 자산이 늘어나지 못하더라. 여기서 제가 충격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내가 관리비 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을 내가 충분히 취하면서 내가 번 모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년간 여기서 차곡차곡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순간 여기 사시겠습니까? 여기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별의 순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갑자기 국민연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수급액이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2019년도 기준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내가 받는데 내가 나 지금 은퇴퇴직해서 80만원 가지고 내가 내랑 와이프랑 또는 내랑 남편이랑 배우자랑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레는 은퇴, 두려운 은퇴,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이 은퇴퇴직을 하신 분들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고령자들이 노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1번이 압도적이죠. 경제적 어려움, 2번 건강, 3번 소일거리 없음, 그 다음에 외로움, 사회로부터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시설, 이거는 미미한 것이고, 경제적인 것과 건강 문제가 압도적으로 거의 75% 차지하고 있더라. 건강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병원도 가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다면 적절하게 치료 못 받겠죠. 현실로 닥친 노후 파산,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요 사진 앞전에 있죠. 요 사원 아파트 사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 신입사원이었을 때 곧 퇴직을 앞둔 선배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 번은 이 선배님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여쭤봤던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다치지 않으시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 퇴직하셨으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된다. 왜요? 여쭤봤더니만, 내가 나가면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계속적으로 내가 사원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분양받은 것도 없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통장에 현금 쌓인 것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가가지고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가 또 나가면 또 재취업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팍 받았던 거죠. 아니 공기업을 다녔던 몇십 년을 다녔던 사람이 저런 걱정을? 아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걱정거리를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저 정도 한 30년 동안 장기 근속하고 철밥통이었고 뭐 정년까지 다 다니셨으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 다 됐고 다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네. 나가서 또 재취업도 해야 돼? 자식들 걱정도 해야 돼? 뭐야 저거? 아파트도 없다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머리에 망치를 하는데 딱 맞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택에 저게 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저분의 패착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육아하면 어떻습니까? 육아. 왼쪽에 정말 지쳐가지고 이 어미 고양이도 지쳐가지고 뻗어있는 사진. 오른쪽에는 엄마가 애 하나 보기도 이렇게 힘들다. 육아의 힘든 점을 제가 그냥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한날은 집에 딱 왔더니만 저희는 또 애가 남자애 2명이죠. 와이프가 완전 녹초가 돼서 뻗어 있더라고요. 저 끝에 뻗어 있고 애들이 2명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 아차 싶은 게 우리 집도 아이가 2명이고 저렇게 힘든데 혹시 다른 집 엄마들도 저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 육아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무리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다 한더라도 힘든 것이 아닐까? 우리가 혹시라도 저런 엄마의 힘든 점을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순간을 제가 이것을 제 집 사진을 보고 생각한 것이 이유식 또 아이 반찬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엄마를 좀 도와주자. 그러면 엄마가 장 보고 와서 레시피 보면서 요리하고 또 애들 먹이고 이런 거 시간을 아껴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또 도와주자. 이것을 캐치프레이즈 해가지고 저희가 제 가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작업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이 우리 집에 엉망진창이고 엄마 와이프가 뻗어있고 애들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저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죠. 이 순간 그 다음에 저의 정년 그때 당시에 제 신입사원 때 정년 퇴직을 앞두고 그 선배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사택 제가 있었을 때와 또 일반 아파트 분양 받으셨을 때 그분들의 대화를 듣고 그 순간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처음에 다가구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꼬마로부터의 그 순간적인 경험 차대지 마라 했던 그 순간이죠. 여러분들 제목으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월급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해방시킬 것인가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저런 것이 있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실행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고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과 이런 것이 있네. 뭐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직장 뭐 괜찮네.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뭐 그렇다 할지언정 언젠가는 내가 퇴직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월급의 노예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그 노예를 내가 해방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이 달려있고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다면 반드시 공유를 해주신다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별의 순간을 포착하고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